이어서 5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교사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이고요. 신규 교사를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좋은 교사 운동의 진용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올립니다. 좋은 교사 운동 진용성입니다. 교사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라는 주제, 특히 신규 교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테프에서 학술대회 발표가 벌써 올해로 좋은 교사 운동은 3번째인데요. 매번 이렇게 다른 주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육연구원과 교수님들과 우리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좋은 교사 운동 안에는 교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사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공동체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사 연구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좋은 또 저희로서는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목에서 교사 공동체라는 이 개념은 선생님들이 미리 오늘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지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부터 교사 학습 공동체, 전문가 학습 공동체 이런 교사의 공동체를 다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예,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원격 수업이 시작이 돼서 현장에서는 이 교사의 공유와 협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장소이자 성찰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교사 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시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이것을 이제 주목하고, 오늘 충북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교사 연구회와 공동체를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3가지 연구 문제를 조금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 교직의 경력, 그리고 그 교사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에 따라서 이 인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정말 이제 지속되어 있잖아요. 벌써 교사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대 이후라고 한다면 벌써 10년 이상의 교사 공동체의 역사들이 있어 왔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두 번째 연구 문제였고, 세 번째는 신규 교사들은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요구를 보이는가 해서 신규 교사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뒤에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 신규 선생님들께서 교사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교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필요한 맞는 교사 공동체로서 변화하고자 이런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사 공동체가 기존에는 교사의 삶, 전문성 성장, 리더십, 교직의 어떤 만족도 등등의 변인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기존 논의가 되어 있지만 설문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교원 단체나 교사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교사 연구자로서의 한계는 아까 충북 도교육청의 사례 같은 거 보면 설문 연구를 진행하실 때 한 2,000명 정도의 설문 참여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교사 연구자로서의 교사는 이렇게 설문 연구를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교사 단체, 교사 공동체이긴 하지만 177명 정도의 회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학기 말의 상황에서 이런 그 회수율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고요. 표 1의 조사 대상자의 구성 및 현황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균형적으로 표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에서 통계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교사 단체와 다른 교사 공동체와 협력해서 하는 연구가 내년에는 한번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표집의 한계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표 1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력, 학교급, 학교 규모, 그리고 지역 면에서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문에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좋은 교사 운동은 좀 전국 단위의 교사 공동체여서요. 또 그런 좀 장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문의 문항은 크게 4가지 세션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에 비해서 실제 내 교사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실행도의 관점,
첫 번째 세션이고, 두 번째는 참여 실태, 세 번째는 경험,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네 가지의 세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문헌 지도를 이렇게 너무 재밌게 연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토론도 하고 하면서 교사 공동체에 관련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한 78여 개의 소논문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설문 연구를 개발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요 내용입니다. 교사 공동체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교사 공동체의 선행 연구들을 좀 정리해 보면, 뭐 학교 간, 학교 내, 뭐 학교 밖, 그리고 교육청 지원, 뭐 지역형 동학년에서 그냥 교사 공동체가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교사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뭐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실천적인 지식, 교사의 리더십, 그리고 수업 전문성, 학업 성취, 교사 효능감과 교직 만족도, 뭐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교사의 어떤 불안감에 관련된 용어이죠. 그다음에 현업 적용도, 교사의 소진과 교사의 행위 주체성, 이런 부분에서 교사 공동체가 어떠한 효과가 있어라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변인으로서 그렇게 하려면 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예를 들면 학교의 문화, 그리고 교사의 역할, 교사의 협력의 정도, 지속성, 자발성의 정도, 공동체의 속성, 학교의 형태, 혁신학교냐 일반 학교냐, 이런 것들이 교사 공동체의 효과를 좀 이렇게 산출하는 데에 짐작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습 공동체, 교사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초기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었다가 지금은 정말 본질이고 기본의 영역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들, 학교의 어떤 교사 공동체의 단위, 자발성의 정도, 참여 요인과 저해 요인, 학교 문화와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한 어떤 교사 공동체가 생애가 있잖아요. 교사가 생애가 있는 것처럼 교사 공동체도 시작이 되고 성숙되고 또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 효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사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거나 교사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교사의 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대부분은 조사 연구 혹은 질적 메타 분석, 내러티브 탐구, 사례 연구, 자문화 기술지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시사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많은 조사 연구들이 있었으니까 좀 비교할 수 있겠다. 이 데이터가 기존의 연구의 논의 지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기존 연구와 다른 지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연구는 조금 뭐 초등학교급에 집중하거나 어떤 학교에 집중하거나 어떤 교사 단체, 예를 들면 뭐 인디스쿨 뭐 이런 단체에 집중하거나 하는 연구였다면 조금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했다라는 지점이 이 연구에서는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 공동체, 교사는 이미 학습을 하고 있고 교사는 이미 전문적이죠. 그래서 교사 공동체라는 말로 충분히 대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용어 자체의 접근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속도를 너무 내고 있는데 괜찮나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크게 네 가지 세션인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요도와 실행도. 중요도는 이렇게 교사 공동체에서 인식을 하는데, 실제 내 교사 공동체는 어때? 실제 나는 어때? 그 차이의 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신규 교사를 중심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 경력에 따라서 필요성과 교사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게 유대감의 형성, 규범 및 가치 공유, 협력, 그리고 학습 연계, 탈습관화와 성찰,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에서 다 긍정적으로 교사 공동체가 필요해. 교사 공동체의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세부 목적이 다 중요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신규 선생님들의 반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니다, 보통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눈에 띄어요. 신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교사 공동체가 뭐 협력이나 필요성이나 유대감 형성 등등에서 아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사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나 참여하는 선배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죠. 특히 어떤 지점이 있냐면, 중요도와 실행도가 지금 여기에 정리한 것처럼 중요도는 유대감 형성이 1번이고 실행도는
공동체 가치 공유. 그러니까 내 교사 공동체는 가치 공유 면에서 정말 높아. 그리고 나는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유대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이렇게 순위가 나온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일 낮은 순위가 있었습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내 교사 공동체가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돼라는 인식에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다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교사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정바울 선생님께서도 개발원에 발표를 하셨는데 요지가 뭐냐면 교사 공동체가 지속이 되려면 교사 공동체의 활동의 결과가 수업, 즉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교사 공동체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인식은 내 교사 공동체 활동이 교사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지점은 가장 낮다라는 거죠. 기대감도 낮고 실행도도 낮고.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 공동체를 운영하는 교사 공동체에 소속된 입장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관점은 기존의 박한수 교회의 연구자의 관점과도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경혜 교수님께서 처음에 교사 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대안이다라는 논문을 제시하셨을 때 이미 이 학습 교사의 이 학습 공동체가 학생의 학습 증진이 궁극적인 목적이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좀 저희의 미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참여 실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경력에 따라서, 두 번째는 교사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보시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분들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15분이세요. 30년 이상 교사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 근데 교차 검정을 한 것은 정규성 검증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교차 검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P값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직 경력과 참여 의지, 교직 경력과 몰입 정도, 교직 경력과 자발성 정도를 교차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예상하실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가설이 생기실 텐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여 의지 면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순위는 10년에서 20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참여 의지가. 몰입 정도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그리고 자발성의 정도도 이분들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신규 선생님들 볼까요? 5년 미만. 여기 네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에 표시하시고 있고요. 30년 이상에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재미있는 지점이죠. 이건 아마 추후에 질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30년 이상 교사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의 이런 지점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약간 이 교사 공동체가 생애 주기별로, 교사의 경력의 생애 주기별로 다른 정도의 이런 그 정의적인 영역에 보인다. 참여 의지나 자발성이나 몰입 정도가 다르다라는 지점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서 조금 차별적으로 맞춤형의 지원이 교사 공동체에서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인 거죠. 두 번째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생님들, 이분들이 교사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만한 정말 이렇게 참여나 자발성이나 이런 의지들이 다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참여 기간에 따라서 이 정의적인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역시 10년 이상 참여하신 분들, 10년 이상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 의지와 몰입 정도와 자발성 정도가 다 최대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게 높으니까 10년 이상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사 공동체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힘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보장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고, 이런 지점들이 교사 공동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할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변이라는 것,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자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실태를 조금 더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도 예비교사 시절을 지나고 현장에서 교사로 있잖아요. 근데 교사 공동체 참여 경로가 보시는 것처럼 지인과 동료 선생님이 거의 80%입니다.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경로가. 이거는 약간, 그래서 홍보가
교사 공동체에 대한 홍보의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CTF의 자리도 사실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데요. 이분들이 교사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둘 만한 아주 귀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료 선생님, 지인, 대학 동아리 이렇게 해서 소개받아서 현장에서 예비교사 시절에서 대학 동아리 시절을 걷고 대학에서도 이제 교사 공동체가 있는 거죠. 예비교사 분들이니까. 그게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전주 지역에 좋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동아리가 교사 공동체가 대학 시절에 있고 예비교사 시절에 있고 이게 이제 현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러한 조금 재미있는 지점이 설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공동체에 대한 저희의 관심의 폭이 현장 스타트가 아니라 교사의 생애 전체에서 예비교사 시절에 어떻게 교사 공동체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둬야 그게 신규교사 시절에 연결이 되겠다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음 교사 공동체의 역할, 저희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은 리더가 참 많으세요. 이렇게 리더분들이 감사하게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참여 방법은 월 단위 정기 모임, 온라인상 수시 활동, 이건 이제 코로나 이후라서 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기존 연구와 좀 차별점이 있죠. 종합형이 있는데요. 신규 선생님들은 종합형으로 많이 참여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 단위와 주 단위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요. 그리고 참여하는 공동체의 역사가 10년 이상 된 교사 공동체를 66%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흥미롭죠. 이런 건 하나하나 다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여하는 교사 공동체 단위, 그림 5도, 전국 단위, 도교육청 단위, 지역 수준, 인근 학교, 학교 안 교사 공동체 이렇게 다양한 교사 공동체를 전제하고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교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수준까지 다 포괄해서 약간 보편적인 접근에서 지금 이게 정교성 검증은 좀 애매했지만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교사 공동체의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정말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가. 이게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시간 부족과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공간의 부족도 있죠. 선행 연구에도 있고 지금 저희의 연구에도 있다가 말씀드릴 똑같은 겁니다. 교사 공동체의 운영이 구성원의 회비로만 운영된다는 게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교사 공동체가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교사의 어떤 성장과 소통의 본질적인 모짜리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의 교육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걸 다 구성원의 회비로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근무 시간 중에 운영되는 게 1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퇴근 이후에 시간을 더 내야 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시간을 더 내야 되고 주말에 자기 수없이 많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교사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 부족이 허덕일 수밖에 없죠. 이런 지점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교사 공동체에 왜 참여하느냐, 그 촉진 요인이 뭐냐라는 걸 보시면 그래프가 높은 게 목적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이런 공유가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목적과 비전의 공유가 잘 된 공동체는 10년 이상이 유지되었습니다. 재밌죠? 설문조사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과 비전 교류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교육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또 학교를 옮기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게 지속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2분 남았군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사의 착진 요인은 신규교사분들은 왜 참여하냐면 교육관 확립이라는 키워드가 이분들에겐 필요해요. 정보 공유라는 키워드가. 그러니까 교직의 경력에 따라서 정말 교사 공동체가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약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요인은 요약을 하면 시간 부족, 그리고 유대감 부족,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신규교사분들의 대답 중에 유대감 부족으로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건 교사 공동체의 목적이 유대감 형성인데 사실 신규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 들어가서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교사 공동체가 신규교사분들에게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대감 형성인 거죠. 이것은 평가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한국형 교사 공동체는 다른 나라랑 좀 달라. 한국형 교사 공동체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라는 것들을 이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신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사 공동체에 참여하고 몰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능감을 낮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스스로 수업 효능감이 낮게.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교사 공동체에 대한 요구,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교사 공동체의 운영이 정말 달라진다는 논의예요. 이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의에서도 교사 공동체가 동료의 발달을 지원하고 권한을 공유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발달에는 좀 덜 긍정적이야라는 논문을 이미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연구도 마찬가지죠. 교사 공동체의 리더의 역량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그동안은 교사 공동체 안에서도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유된 리더십과 분산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 공동체에서 좀 관심을 둘 만합니다. 초점 집단 면담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5년 미만의 분이신데 다양한 교사 공동체의 구성원이시기도 하고 리더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했더니 기회도 많지 않고, 기회를 주는 단체나 기관도 매우 주제가 제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한다고 해도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거죠. 교사 공동체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죠. 신규 교사분이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 내가 뭔가 한국의 교육을 바꿔봐야지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재정적으로 좀 변화가 돼야 이런 신규 교사분들이 교사 공동체의 리더로서 다음 세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청 장학사 고명자인데요. 지금 좋은 연구 결과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지금 이제 신규 교사들이 좀 학습 공동체에 참여를 해서 좀 더 이제 그 교직 저도 이제 예전에 교사 시절에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롭게 이제 그 신규 교사 그 적용력 선생님들이 이런 학습 공동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홍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많은 그런 시사점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신규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이런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하거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방향을 잡고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신규 선생님들을 좀 더 학습 공동체 안으로 저희가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장학사님. 우리 충북에 아까 사례를 보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교사 공동체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 노고를 보고 진짜 감동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또 신규 교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자 하는 또 정책적인 방향의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테프의 자리가 신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예비 선생님들이 이런 교사 공동체가 있어라는 것들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되잖아요. 근데 엊그제 이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교사분들은 정말 거인이지만 벽 속에 갇혀 있는 거인 같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합력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공유가 좀 어렵다라는 지점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교사 공동체가 정말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플랫폼으로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홍보를 해주고 연결이 되고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이 시테프의 자리가 더 의미 있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교사분들이 그런 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이런 가치가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그 벽이 낮아지게 되면 일단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부터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과 장학사님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학교와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스태프 자리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에서 올라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교대 내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올려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교사 시절이 정말 중요한 시절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교사 공동체가 이 안에서 형성이 돼야 이게 여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이게 또 현장에서 신규 교사분들이 신규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교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교사 시절에 교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거에 대한 좀 지원이 대학 차원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비교사와 신규교사 그리고 여러 경력의 교사들이 전체적인 발달의 과정을 거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 마지막 큰 박수로 감사 말씀드립니다.